남욱 변호사 얘기를 해볼 텐데요. 남욱 변호사가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오늘 새벽에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. 석방이 됐습니다.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.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먼저 영상 하나 보시죠.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. 한마디만 해주시죠. 죄송합니다. 법정에서는 왜 진술과 태도를 바꾸신 건가요? 대장동 그분 누굽니까? 김용환 직접 대장동 그분이 확인하셨습니까? 누굽니까? 대장동 그분에게 협박당한 거 없습니까? 시할 때 이재명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. 변호사님, 이재명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. 받으신 돈이 어디 쓰였는지 확인하셨어요? 딱 한 말씀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다음에 한번 죄송합니다. 나오셨습니다. 오늘은 다음에 한번 그럼 앞으로 추가 폭로를 계속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?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저 계속 재판에 나가니까 재판에서 있잖아요. 말씀드릴 거니까. 남욱 변호사가 오늘 이제 대장동 의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. 그럼 당시 왜 말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? 기자가 질문하자 선고도 있었고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가 돼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다.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이라고 남욱 변호사는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번 보시면 오늘 채널A 취재진이 남욱 변호사를 좀 따로 만났는데요.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채널A 취재 기자에게 전했습니다. 오늘 이제 시작이다. 진실이 있으니까 밝혀질 것이다.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.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얘기했네요. 남욱 변호사가. 예. 그렇죠.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좀 의심하고 있었던 얘기를 사건 당사자가 그대로 그냥 진술한 겁니다. 재판 때 얘기를 한 거고 그동안 왜 그런 밝히지 않았느냐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남욱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한 대로 본인이 이제 선거 과정 중에 이제 구속이 됐고 1년 넘게 구금이 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. 이제는 선거도 다 끝났고요. 이제 모든 게 선거 국면에서 벗어난 상황이 되니까 본인도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.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.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겠다. 그런데 진실을 밝히겠다. 국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. 누구 죄 짓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 진실 규명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남욱 뭐 이런 분들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 집중해서 들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이제 왔다 이렇게 봅니다. 네, 남욱 변호사가 이제 석방이 돼서 어떤 증언들을 쏟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. 대장동 3인방이 그러니까 뭐 유동규 또 김만배 또 한 명이 누구죠? 유동규, 김만배, 남욱. 네.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인물이 조만간 또 석방이 됩니다. 그러면 대장동 3인방이 모두 석방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요. 자, 관련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하나 또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그동안에 뭐 입을 다물었던 김만배 씨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들어서 조금 나오고 있어요. 맞아요.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,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키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. 그러니까 대장동 3인방 중에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미 지금 석방이 이제 됐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사흘 후네요. 사흘 후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또 구속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석방이 됩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우리 허 시장님, 저 김만배 대주주의 이분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. 아까 조홍천 의원이 그런 예상도 했습니다만 저 3인의 석방이 주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, 허 시장님께서는? 그렇죠. 저 3인들의 진술이 뭐 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바뀌어가고 있고 그중에서도 3인 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김만배 씨가 이 전체를 설계하고 이 전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이분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나 재판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분이 화천대유 1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남욱 씨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뭐 이것이
하천대유 1호가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렇게 섣부른 거죠. 예. 만약에 김만배 씨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3인이 다 공통되니까 이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은 사업자, 동업자들입니다. 동업자들이 재판에서 자기 유리하기 위해서 검찰의 진술을 바꿔가면서 유리한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을 100%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대유 1호가 뭐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지분이 섞여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보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예를 들어서 각서가 있다든지 예. 무슨 공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의 뭔가 양식이 있다든지 이런 물증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뭐 저수지다 우리끼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게 있었다. 물론 말로만 해도 그것이 증거 능력이 있고 채택이 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국민적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예. 그런 의문은 있죠. 예, 백 변호사. 다만 진술이 변경되고 진술이 왔다 갔다 해서 이번 진술이 객관적인 여러 물증과 결합이 되지 않고 그냥 이들의 진술만 바뀐 거라면 이번에 두 병의 그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의 영장이 발부되긴 좀 어려웠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진술이 뭐 왔다 갔다 한다, 뭐 진술이 예전과 지금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. 바뀐 진술이 진실에 좀 더 부합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이어가고 또 당사자들이 구속이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.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만배 씨가 앞으로 어떤 진술하는지는 지금 앞으로 이 수사도 수사지만 여론의 향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만배 대주주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석방이 되니까요.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하나씩 실현되는 유동규의 예언일까요? 구치소 수감 시절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변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. 내가 나가면,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나가면 아마 3명 자리를 구치소에 만들어야 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상황이 어떠하죠? 김용 부원장 구속됐고 정진상 실장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. 저 한 명의 물음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은 3명 자리를 구치소에 만들어야 할 것이다. 저 얘기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